마지막 파워마켓 시간입니다. 비전메이커 고석준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좀 큰 그림부터 작은 그림까지 함께 좀 그려보죠. 네. JP모건의 시각 이 이야기 좀 먼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제 네. 어제 이야기가 좀 크게 나왔죠. 예, 머니투데이에서도 비교적 이제 크게 썼고 오늘 이야기 나온 거 보니까 JP모건 자산운용과 JP모건 증권의 시각은 좀 다를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고 네. JP모건 그 스트레이티지스트의 이야기를 약간은 조금 더 너무 기사화가 좀 강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런 좀 해명도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주였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반박하는 내용들은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 모아스의 주장에 의하면 증시가 이제 벼랑 끝에 와 있다 이런 의견을 했고 시장이 이제 과열을 되고 있다라는 것에 어떤 워닝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능성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시장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앞서는 것은 있겠지만 지금 오히려 너무 두려움을 줘서 시장에 대한 진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가가 이제 1880에서 올라온 주가가 쉬지 않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신고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계속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투신들도 차익 매물을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어제도 6,885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금주 들어서만 이제 1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는 아직까지는 이 상승세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겠죠. 또 모아시 주장하는 얘기대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경기를 악화시키고 그것이 부담이 돼서 한국의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배추와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이 지나면서 식료품 물가가 좀 많이 안정을 찾고 있죠. 오히려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죠. 또 금값의 상승에 의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이제 국제 경기의 확대를 의미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경험을 했듯이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오히려 주가를 상승시키고 또 환율을 하락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일부 그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JP 모건의 입장처럼 주가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또 그다음에 고점 앞으로 갱신 후에 어떠한 형태로 이제 조정이 나타날 것이냐.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현재 상태로는 좀 계단형 상승 그리고 수평 조정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랐다 쉬었다 올랐다. 네, 맞습니다. 예. 앞에 그 주도주 이야기도 좀 나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다른 그 해외 증권사들에서도 이제 뭐 자동차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물론 네. 이제 급격히 안 좋게 다운그레이드를 한 건 아니고 약간은 그 목표 주가 조정 차원에서 좀 나오는 그렇죠. 이야기이긴 한데 오늘도 보니까 현대차가 조금 전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순이익이 1조 8,700억대를 넘어섰고요. 한 1.5조만 나타나도 서프라이즈겠다 했는데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수기라는 그렇죠. 1분기에. 그러니까 이제 막 실적 추정치는 또 애널리스트들도 올라가겠죠. 높여 잡을 텐데 그 전에는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부담감은 또 이야기가 나왔었고 네. 대표님 시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번에 JP 모건에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소수 종목, 특히 자동차라든가 화학 종목이 이제 랠리를 끌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시각이 전 세계 이제 성장세가 꺾이면서 경기 민감주가 타격을 받을 게 아니냐. 라고 하는데요. 이 전 세계 성장세가 갑자기 둔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중국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유럽 시장도 지금 소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경기 둔화를 염려하기 전에 오히려 경기가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FOMC 회의에서 2차 양적 완화 정책 이 이제 긴초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 예, 끝났고 그래서 그렇게 좁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끝나면서 인플레를 완화할 것으로 지금 거꾸로 기대를 하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률이 100%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이익 수준이 계속 좋아질 것 같은데 또 PER 수준도 여전히 낮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확대 가능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자동차 업체가 이제 지진에 따른 또 그리고 리콜 피해에 따른 그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쉽게 올라설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기아차나 현대차의 주가 상승은 아직도 이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그다음에 화학업종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이익 전망치가 주가 상승과 동시에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또 국제 수급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추가적인 주가 조정은 있겠지만 예, 오히려 주도주로서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화학의 주도주 랠리는 계속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시기, 이런 타이밍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면은 좀 무서워서 손이 안 나가고. 그렇죠. 또 반대로 조정이 나타나면 또 최근에는 워낙에 좀 이제 수급이 한쪽으로 몰려 있어서 네네. 급락을 하게 돼서 네네. 또 이거를 이때 잡아야 되는 건지 또 고민이 들 수밖에 없고. 네. 그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현재 지수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죠. 예.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망설여지는 개인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따라가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지금 매도로 대응하면서 물량을 줄이고 있는데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도 우리 주식시장은 진입하는 것이 나오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입니다. 여전히? 예. 그래서 아직도 오르지 않은 종목이 많이 있죠. 예. 이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점차 이 상승 온도가 옆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충분히 상승한 종목에서는 조정을 마무리하고 바꿔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건데 이럴 때 적정한 종목을 갈아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 팔고 2,000대 가서 한번 조정 때 들어가겠다 기다려보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는 있는데 과연 그 시기가 언제일지 알 수는 없겠죠. 주식은 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예. 무조건 대고 기다려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수 자체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은 기업들이 많고요. 아직 저평가된 국면에 벗어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지수를 사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또 주도 종목의 교체 시기를 잘 이용하는 것도 오히려 좋은 투자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시간으로 지난 새벽에 이제 버냉키의 네. 기자회견 내용 가지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그 출구 전략을 시행하지는 않겠다. 당장은 네,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겨줬고 그렇다면은 이 유동성 축제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낮춰잡지 않았습니까? 네. 3.4, 3.9에서 네네. 3.1, 3.3으로 요게 약간 좀 부정적인 시그널은 아닌지 이것마저도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 좀 경제 자체에 대해서 좀 봐주세요. 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시각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재는 실물 경제 부분이 확대 생산 초입 국면에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각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돈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2009년, 2010년이 됐고 지금은 실물 부분에 서서히 전이가 돼서 실물 부분이 회복세를 타면서 소비가 확대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를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특히 아까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추긴 했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사인으로 다시 빠진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또 각종 경제 지표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실업률이 좋아지고 있고 기업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중국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중국의 그런 단계에 있어서 앞으로 중국의 소비 시장은 더 확대될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긍정적인 기대 심리의 확대. 이것이 이제 버블로 조금 초기 현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양적 완화 정책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요. 이제 출구 전략이 이제 언급되기 시작하지만 각국의 경제 회복세가 주가 상승을 이끄는 그런 상승 기대 작용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달러의 약세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소득 증가 효과를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나겠죠. 이런 낙관론의 그 확산은 이제 위험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요구하는 그런 투자로 이어질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다른 버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피그스의 유럽 재정 위기. 아직 남아있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동에서의 아직 중동 불안이 남아 있고 유가 상승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일본이 그 대지진 피해가 남아 있는데 그 방사선 피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서 소비 위축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조정의 기회, 매수 조정의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계단식 상승은 지수 자체로 보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 시간 관계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도주의 랠리는 자동차화 위주로 계속될 걸로 보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전 메이커의
고석준 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